당신은 매일 수백 번 선택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선택 앞에서는 얼어붙죠. 왜냐하면 틀릴 수 있으니까요. 어른이 된다는 건 바로 이 공포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늘은 어른이 된다는 것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뇌과학도 경제학도 아닌 순수하게 인간 존재의 의미로 말이죠. 고대 철학자들은 인간을 이성적 동물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본능이 있지만 이성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배고프다고 아무거나 먹지 않고 화난다고 아무나 때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본능을 따를 것인가, 이성을 따를 것인가. 이 선택이 매 순간 당신을 만들어요. 용기를 선택하면 용감한 사람이 되고 거짓말을 선택하면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당신의 성품은 유전자가 아니라 선택의 누적이에요. 어린아이를 보세요. 아이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부모가 모든 걸 결정해 주거든요. 몇 시에 자고 뭘 먹고 어디 갈지 전부 정해져 있어요. 아이는 그저 주어진 대로 살면 됩니다. 이게 편한 이유는 책임이 없기 때문이죠. 뭔가 잘못돼도 내 잘못이 아니에요. 부모가 그렇게 시켰으니까요. 밥이 맛없으면 엄마 탓이고 옷이 불편하면 아빠 탓입니다. 아이의 세계에서는 모든 불편함이 타인의 책임이에요. 사춘기가 오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제 자기 의견이 생기거든요. 친구가 중요해지고 유행이 신경 쓰이고 외모에 집착합니다. 처음으로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죠.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떤 음악을 들을지, 누구랑 어울릴지 말이에요. 하지만 이건 진짜 선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여전히 밖에 있거든요. 친구들이 입는 옷, 유행하는 음악, 인기 있는 그룹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춘기 청소년에게 정체성이란 타인의 반응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성인은 뭐가 다를까요? 성인은 내면의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남들이 뭐라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선택하죠. 친구들이 전부 명품을 살 때 나는 안 사도 됩니다. 나한테는 필요 없으니까요. 모두가 결혼할 때 나는 안 해도 돼요. 내 삶이니까요. 이 차이가 핵심입니다. 청소년은 선택의 기준이 타인에게 있고 성인은 자기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무서운 게 시작됩니다. 내 기준으로 선택한다는 건 결과도 내가 책임진다는 뜻이거든요. 명품을 안 샀는데 친구들이 무시하면 그건 내 선택의 대가입니다. 결혼을 안 했는데 외로우면 그것도 내 선택이에요. 좋은 대학을 안 갔는데 취업이 안 되면 누구 탓도 못합니다. 모든 결과를 떠안아야 하는 거죠. 20세기 프랑스 철학자는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인간은 자유라는 형벌을 받았다고요. 더 무서운 건 선택하지 않는 것도 선택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기로 결정한 거거든요. 직장을 안 옮겼다? 그것도 선택이에요. 고백을 안 했다? 역시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역시 당신 몫이죠. 부모 탓을 할 수 없습니다. 사회 탓도 못해요. 물론 객관적으로는 환경에 영향이 있습니다. 태어난 집안, 경제 상황, 교육 수준이 전부 영향을 미치죠. 하지만 철학은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주어진 상황에서 당신이 어떻게 선택하느냐예요. 현대 사회는 이 선택의 무게를 피할 방법을 끊임없이 제공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추천 시스템이에요. 유튜브를 켜보세요. 알고리즘이 당신이 좋아할 만한 영상을 무한정 보여줍니다. 넷플릭스, 스포티파이, 인스타그램 전부 마찬가지죠. 당신은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피드를 스크롤하면서 추천된 걸 소비하면 됩니다. 이게 편한 이유는 책임이 없기 때문이에요. 영상이 재미없으면 알고리즘 탓이고 음악이 별로면 추천이 이상한 겁니다. 쇼핑도 그렇습니다. 쿠팡이나 네이버가 당신이 살만한 제품을 추천해주고 리뷰와 별점까지 보여줍니다. 당신은 클릭만 하면 돼요.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데이팅 앱이 알고리즘으로 잘 맞는 사람을 찾아주니까 프로필만 스와이프하면 됩니다. 이 모든 게 뭘 하는 거냐면 선택을 외주화하는 겁니다. 당신의 자유를 기계한테 넘기는 거죠. 그럼 뭐가 문제냐고요? 선택을 안 하면 당신이라는 사람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정체성, 가치관, 성품은 전부 선택의 누적으로 형성되거든요. 그 선택을 AI한테 맡기면 당신은 누가 되는 걸까요? 알고리즘이 만든 사람이 됩니다. 알고리즘이 추천한 영상을 보고, 추천한 음악을 듣고, 추천한 제품을 사고, 추천한 사람을 만나는 당신이요. 그게 진짜 당신일까요? 더 무서운 건 알고리즘이 새로운 걸 추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신이 이미 좋아하는 것과 비슷한 것만 보여줘요.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니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신의 세계는 점점 좁아집니다. 같은 종류의 영상만 보고 같은 스타일의 음악만 듣고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 만나죠. 이걸 필터 버블이라고 부릅니다. 거품 안에 갇히는 거예요. 그리고 거품 밖의 세상은 점점 낯설고 위협적으로 느껴집니다. 19세기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은 죽었다. 그럼 이제 누가 가치를 정하는가? 과거에는 종교가 모든 걸 정해줬어요. 뭐가 선이고 악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이죠. 당신은 그냥 따르면 됐습니다. 근데 현대는 그런 절대적 기준이 없어요. 종교를 안 믿어도 되고, 전통을 거부해도 되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도 됩니다. 자유롭죠. 동시에 무섭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뭐가 옳은 삶인지 아무도 안 알려주거든요. 이 불확실성을 견디는 게 성숙입니다. 확실한 답을 원하는 건 아이의 욕구예요. 부모한테 물어보면 답을 줄 거라고 기대하는 거죠. 어른은 답이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스스로 답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이 불확실성을 못 견딥니다. 자기 개발서를 읽고 유튜브에서 성공 비결을 찾고 멘토를 구하고 타로나 사주를 봅니다. 전부 누군가가 답을 알려주길 바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답은 없습니다. 설령 있어도 당신한테는 안 맞을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르니까요. 어떤 사람한테 맞는 길이 다른 사람한테는 재앙일 수 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의 핵심은 이겁니다. 당신은 미리 정해진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칼은 자르려고 만들어졌죠. 그게 칼의 본질입니다. 근데 인간은 그런 게 없어요. 의사가 될 수도 있고, 예술가가 될 수도 있고, 부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될 수도 있고요. 당신이 선택하는 겁니다. 한국 사회는 이 선택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정답을 제시하거든요. 좋은 대학 가고, 대기업 들어가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집 사는 게 정상이라고 말합니다. 이 경로를 따르지 않으면 뭔가 잘못된 사람 취급받아요. 30대 중반인데 결혼 안 했으면 이상한 사람입니다. 40대인데 집이 없으면 실패한 인생이고요. 이런 사회적 압력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가 진짜 원하는 걸 선택하지 못합니다. 2026년 한국 통계를 볼까요? 20대 청년 10명 중 7명이 미래가 불안하다고 답합니다. 왜냐하면 선택지가 너무 많은데 정답은 없거든요.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 취업이 잘 될까? 어떤 회사에 가야 안정적일까? 언제 결혼해야 할까? 아이를 낳아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 모든 선택이 인생을 좌우하는데 뭐가 옳은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을 미룹니다. 대학원을 가거나 공무원 시험을 보거나 해외로 도피하거나요. 선택을 회피하는 겁니다. 하지만 선택을 미루는 것도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결국 당신이 치릅니다. 30대가 되어서도 방향을 못 잡으면 40대가 돼서도 표류하고 50대가 되면 후회만 남습니다. 그때 가서 그때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라고 말해봤자 소용없어요. 시간은 안 돌아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용기를 내는 겁니다. 틀릴 수도 있다는 걸 받아들이고 그래도 선택하는 거죠. 이게 바로 실존적 용기입니다. 정답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남들이 뭘 하든 상관없습니다. 내 인생이니까요. 부모가 반대해도, 친구가 말려도, 사회가 이상하게 봐도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하는 겁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는 특히 더 그래요. 집단주의 문화에서 개인의 선택은 이기적이라고 비난받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여행을 떠나면 무책임하다고 하고, 결혼 안 하고 혼자 살면 외로울 거라고 걱정하고, 아이 안 낳으면 후회할 거라고 경고합니다. 이 모든 압력을 견뎌내야 해요. 그리고 내 선택의 결과를 온전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선택의 자유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모든 걸 할 수 없어요. 시간도 돈도 에너지도 한정돼 있죠. 그래서 선택한다는 건 동시에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A를 선택하면 B를 포기해야 해요. 결혼하면 자유를 포기하고, 자유를 선택하면 가족을 포기합니다. 커리어를 선택하면 여가를 포기하고, 여가를 선택하면 승진을 포기하죠. 모든 선택은 트레이드 오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선택을 못합니다. 포기하기 싫거든요. 모든 걸 다 갖고 싶어 해요. 성공도 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자유롭고 싶고 안정적이고도 싶습니다. 근데 그건 불가능해요. 뭔가를 얻으려면 뭔가를 포기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성숙이에요. 운명애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기 운명을 사랑하라는 뜻이죠. 당신이 선택한 길이 힘들어도 후회스러워도 그걸 사랑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당신의 삶이니까요.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당신만의 고유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 삶에는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고 후회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그게 당신이니까요. 2026년 한국에서 어른으로 산다는 건 이런 겁니다.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취업은 하늘의 별 따기고 결혼은 사치가 됐습니다. 이 모든 게 당신 탓이 아니에요. 시스템이 망가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이 망가진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이죠. 순응할 것인가, 저항할 것인가, 도망칠 것인가. 그 선택은 온전히 당신의 몫입니다. 어떤 사람은 포기합니다. 어차피 안 되니까 노력 안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분노합니다. 시스템을 욕하고 기성세대를 비난하고 사회를 원망해요. 어떤 사람은 도전합니다. 불가능해 보여도 일단 해보는 거죠.
이 모든 게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가 10년 뒤 당신의 모습을 만듭니다. 여기서 핵심은 뭘까요? 선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선택한 뒤에 그 선택을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중요해요. 잘못된 선택도 제대로 살아내면 의미가 생깁니다. 반대로 올바른 선택도 후회하면서 살면 독이 되죠. 중요한 건 주어진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당신이 무엇을 만드느냐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이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이게 잘한 선택일까요? 잘못한 선택일까요? 모릅니다. 그만둔 뒤에 뭘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새로운 도전을 할 수도 있고 번아웃 상태에서 회복할 수도 있고 그냥 백수로 시간을 낭비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보다 중요한 건 선택 이후의 삶이에요. 이게 바로 실존주의 철학의 핵심입니다. 인생에는 정해진 의미가 없습니다. 당신이 의미를 만드는 거예요. 선택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요. 어떤 선택이 옳은지는 신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정답 자체가 없으니까요. 당신이 그 선택을 어떻게 의미 있게 만드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자기 가치관을 정립해야 합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지 알아야 해요. 돈인가, 자유인가, 안정인가, 명예인가, 관계인가 말이죠. 이걸 명확히 하지 않으면 남의 기준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친구가 좋다고 하는 것, 부모가 원하는 것, 사회가 정상이라고 하는 것을 따라가게 되죠. 그렇게 선택하면 평생 후회합니다. 가치관을 정립했으면 그에 따라 선택합니다. 일관되게요. 자유를 중요하게 여긴다면 자유를 제한하는 선택은 하지 마세요. 안정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위험한 도전은 피하는 게 맞습니다. 관계를 중시한다면 혼자 하는 일보다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을 선택하세요. 일관성이 당신의 정체성을 만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선택한 뒤에 후회하지 않는 겁니다. 후회는 과거에 갇히는 거예요. 이미 지나간 일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냥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해요.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이 길을 사랑하는 겁니다. 힘들어도 외로워도 불안해도요. 이게 내 선택이니까 끝까지 가보는 거죠. 물론 방향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매 순간 다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맞지 않으면 그만둘 수 있고, 관계가 독이 되면 끊을 수 있고, 길이 잘못됐으면 돌아올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선택을 할 때마다 책임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타인 탓을 하지 않는 거죠. 한국 사회는 이런 선택을 비난합니다. 회사를 그만두면 근성이 없다고 하고, 이혼하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하고, 진로를 바꾸면 우유부단하다고 해요. 이 시선을 견뎌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이니까요. 남들이 뭐라든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야 해요. 그래서 성숙은 과학이 아닙니다. 뇌가 다 잘한다고 어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독립한다고 성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숙은 철학적 결단이에요. 자유의 무게를 받아들이고 선택의 책임을 지고 불확실성 속에서도 자기 길을 가는 용기. 그게 어른입니다. 당신은 언제 그 결단을 내릴 건가요? 20대, 30대, 40대에? 아니면 평생 미룰 건가요?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당신을 만들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을 것인가, 그만둘 것인가를 말이죠. 사소한 선택처럼 보이지만 이런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당신의 삶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완벽한 선택은 없습니다. 어떤 길을 가든 후회는 있을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완벽하지 않아도 당신의 삶입니다. 실수투성이어도 후회로 가득해도 그게 당신이 살아온 증거예요. 그 모든 선택과 실수와 후회를 껴안으세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그게 어른으로 산다는 겁니다.